패션 회사에 있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패션 회사에 있는 전체 업무의 흐름과 그 직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밸류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객의 가치 사슬이라는 건데, 제조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가기까지, 고객이 구매 단계까지 가기까지 이 가치 흐름을 말하는 것을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품 기획을 하게 되죠. 이 상품 기획을 하게 되면 그 상품 기획에 대해서 그 다음 디자인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 디자인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어떻게 할지, 뭐 생산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 단계가 가면은 이제 물류센터에 입고를 해야 되니까 물류센터로 넘어가게 SCM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물류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배분을 어떻게 해서 영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뭐 패션 회사든 뭐 반도체 회사든 핸드폰 회사든 모든 제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마 이런 단계별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업무의 흐름이 있다는 개념 하에 상품기획 관련된 직무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고 상품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직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생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구매 직무가 나오죠. 요 구매 직무는 원자재에 대한 구매를 어디서 할까, 부자재에 대한 구매를 어디서 할까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자, 원자재는 뭐냐? 가장 큰 돈이 많이 드는 이제 원단이죠. 원단을 어느 회사의 원단을 사냐, 어느 브랜드의 원단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게 그럴 거고요. 부자재는 이게 뭐 단추, 뭐 지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죠. 지퍼, YKK 지퍼를 달까? 아니면 어디를 달까? 뭐 가격은 비슷한데 가격은 좀 더 싼데 품질은 비슷하다. 이걸 달까? 아니면 가격을 좀 더 높여가지고 아예 품질이 완전히 좋은 거를 달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혼자 하진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바이어나 디자이너와 의논해 가면서 하지만 결정권은 이제 구매 담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생산 관리라고 하니까 혹시 뭐 공장에 나가서 직접 생산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공장들이 있죠. 생산을 해주는 생산 업체들이, 공장들이 있죠. 생산 공장과 계약을 해서 그 공장의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물류센터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생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일정을 관리를 하고 생산의 퀄리티 관리를 하고 또 갑자기 QR이 떨어졌을 때 이 생산 공장을 빨리 수배해서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생산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스케줄링 관리뿐만 아니라 퀄리티 관리, 그리고 사고가 안 생기게 하는 품질 관리 이런 것들도 생산 관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했거나 의료학과를 전공했거나 혹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전공 분야가 상관없이 관심만 있으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패턴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패턴 직무가 있고 뭐 패턴 캐드 이런 직무들이 있는데요. 패턴은 옷을 보시면은 옷이 앞판, 뒷판, 팔,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다 조각조각 되어 있죠. 이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옷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큰 원단이 직사각형 모양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큰 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단을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앞판 모양, 뒷판 모양, 그 다음에 팔 모양 이것들을 이 원단, 큰 원단에 어떻게 이걸 잘라야지만 가장 잔단이 작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는 거고, 그래야 잔단이 적게 남아야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잔단을 또 붙여가지고 재활용해서 또 옷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붙이죠. 사람의
몸이 평면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은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체적으로 된 거를 앞판과 뒷판과 팔을 어떻게 붙여야지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사람이 활동을 할 때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패턴입니다. 옛날에는 평면에 대고 했다면 요즘에 이제 입체 패턴이라고 해서 그 마네킹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사이즈 95, 100, 105 다 다르죠. 이 사이즈를 사람의 체형이 계속 변하고, 또 옛날에 사이즈의 100과 요즘에 나오는 100은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체형도 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이즈 100은 어떤 팔 길이, 몸통 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패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트렌드, 그리고 사람의 체형의 변화, 이 한국 체형, 일본인 체형, 중국인 체형, 각각 국가별로 또 체형이 다르고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기도 한데 그렇게까지는 감안하기는 어렵지만 이 국가별로 체형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패턴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패턴입니다. 패턴에는 모델리스트 대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서울시, 부산시 각 시별로 아마 모델리스트 경진대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패턴을 모델리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입체 패턴, 평면 패턴 대회 이런 게 나와서 수상해 보는 것도 패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CAD 사용 방법을 미리 익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쓰는 CAD가 유가, 거버, 스타일 CAD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가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CAD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화 브랜드가 있고 개인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패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중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패턴 하시는 분들이 유가를 다 쓰십니다. 유가 거버를 쓰시면서 거기서 이제 패턴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 브랜드에 계신 분들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술의 발전 단계나 기술의 발달 단계를 같이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가나 거버나 스타일이나 이런 CAD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미리 한번 배워 보시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직무상 패턴 CAD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 거는 이제 패턴 CAD는 CAD를 통해서 이런 패턴을 구현하는 한글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직무로 기술 지도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기술 지도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술 지도로 바로 갈 수는 없고요. 패턴을 좀 잘 아시고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분이 이제 기술 지도로 가시는 거죠. 이 기술 지도는 실제 공장을 많이 나가면서 실제 거래소에 있는 공장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 공장에 이거를 상품의 퀄리티를 좋게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장으로 많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